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세 번째 GPT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차는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 주차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여러 방법론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은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API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챗봇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웹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네 번째로 챗봇 코드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섯 번째로는 챗봇 실습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는 저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API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둘째는 프로그래밍인데 이건 컴퓨터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셋째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페이스는 두 애플리케이션 간의 서비스 계약으로 쉽게 말해서 두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API는 소프트웨어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렵죠? 지금부터 좀 더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스토랑과 손님이 있습니다. 손님이 레스토랑에 주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웨이터를 통해서 주문을 해야 합니다. 손님의 주문을 통해 웨이터는 레스토랑에 주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레스토랑이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었다면 또한 전달해줄 웨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웨이터는 중간에서 레스토랑과 손님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API는 레스토랑의 웨이터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레스토랑을 서버 웨이터를 API 손님을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웨이터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웨이터는 주방에 가서 요리를 주문한 뒤 다시 그 음식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API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인데요. 웨이터처럼 API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요청과 응답을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API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는 크게 네 가지 주요 요소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는 API가 통신하는 목표 지점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API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주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버의 주소가 엔드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청입니다. 요청은 사용자가 API를 통해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특정 정보를 검색하거나 기능을 실행할 때 그 요청이 API를 통해 서버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HTTP 메서드입니다. HTTP 메서드는 API가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get, post, put, delete와 같은 메서드가 있습니다. get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요청, post는 새로운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는 요청, 뭐 이런 것처럼 각각의 메서드는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응답입니다. 응답은 요청에 대한 결과를 서버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날씨 정보를 요청하면 서버가 해당 데이터를 응답으로 보내주죠. 응답에는 요청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상태 코드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API는 엔드포인트를 통해 요청을 보내고 HTTP 메서드를 사용해 요청을 처리한 후
응답을 받아 결과를 보여주는 구조로 동작합니다. API는 이렇게 네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API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API입니다. 오픈 API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API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지도 API 같은 것이 오픈 API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Private API입니다. 이는 특정 사용자나 조직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API로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파트너 API입니다. 파트너 API는 특정 파트너나 제휴사와만 공유되는 API로 특정 비즈니스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웹 API는 저희가 주로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용하는 API로 웹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을 돕습니다. 그럼 이제 API가 실제로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살펴볼까요? 저희가 자주 접하는 예로 웹사이트에서 구글이나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구글이나 네이버의 API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예로는 결제 API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때 페이팔 혹은 스트라이프 같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결제 API 덕분에 가능합니다. 뿐이 아니라 저희가 날씨 앱을 통해 실시간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도 날씨 데이터 API 덕분입니다. 오픈 웨더나 웨더스택 같은 API를 사용해서 전 세계의 실시간 날씨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죠. 마지막 API 예시로는 챗봇 API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봇은 사람이 입력한 텍스트나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챗봇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챗봇 API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챗봇을 사용해 오늘 날씨는 어때라고 물어보면 챗봇은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의 API를 통해 요청을 보내고 그 응답을 받아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챗봇 API는 사용자의 요청에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챗봇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볼까요? 이제는 챗봇에 대해 좀 더 파고들어 볼 건데요. 요즘 챗봇이 핫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챗봇을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챗봇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까요? 챗봇은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응답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메시지는 단순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것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고객 서비스 챗봇이나 음성 비서 같은 기능이 모두 챗봇의 일종입니다. 이제 사전적 의미는 다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강의 GPT 1강에서 배웠던 챗봇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만한 챗 GPT가 있습니다. 챗 GPT는 오픈 AI사에서 개발한 챗봇입니다. 구글과 딥마인드에서 공동 개발한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커파일럿, 엔트로픽에서 개발한 클로드, 메타에서 개발한 라마, 그리고 네이버의 클로바 X 같은 다양한 챗봇이 존재합니다. 각 챗봇은 다른 방식으로 학습되거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짐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강의의 이름이 GPT인 만큼 이렇게 다양한 챗봇들 중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챗봇은 챗 GPT입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챗봇들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어떻게 글을 이해하고 이해한 문장에 대해 답변을 생성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챗봇의 사전적 의미를 가져와 봅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챗봇 외에 인공지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알파고? 혹은 로봇?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챗봇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동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덕분입니다. 머신러닝은 챗봇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딥러닝은 인간의 뇌처럼 데이터를 더 깊게 분석해 복잡한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배우는 기술입니다. 머신 러닝이니까 배우는 기술이겠죠. 우리가 컴퓨터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직접 명령하지 않고 그냥 많은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이런 패턴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메일을 스팸으로 분류하는 프로그램은 수많은 스팸 이메일 데이터를 학습한 후 그런 패턴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이메일을 보면 스팸인지 아닌지를 예측을 합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인데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딥러닝은 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신경망이 아주 많은 층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더 깊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딥러닝은 사람처럼 사진을 보고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챗봇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챗봇은 AI 기술 중 하나인 자연어 처리, 줄여서 NLP를 사용합니다.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챗봇은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전에 설명했던 API를 이용합니다. 아무리 챗봇이라 해도 날씨, 뉴스 등에 대해서 생각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이럴 때 챗봇은 API를 통해 외부 서비스와 연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챗봇이 날씨 정보 혹은 뉴스 같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때 API를 사용해 외부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이처럼 API는 챗봇이 더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챗봇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던 딥러닝, 머신러닝, 이러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고 또 디자인은 어떻게 만들고 구체적인 구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챗봇을 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직접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만들어진 챗봇 AP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챗봇 API는 복잡한 AI 모델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오픈AI의 챗GPT API나 구글의 다이얼로그 플로우 API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API는 이미 잘 훈련된 AI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델을 불러와서 필요한 기능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챗봇을 만들 때는 AI 모델을 직접 막 만들고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챗봇 AP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용해 간단히 챗봇을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PI만으로 챗봇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챗봇을 사용하는 창, 즉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죠. 이 인터페이스는 웹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이 되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 뭔지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했듯이 챗봇을 사용자와 연결하는 대화창이 필요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저희는 웹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합니다. 웹 프로그래밍은 웹사이트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세 가지 언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의 세 가지 핵심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어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동적인 기능을 추가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먼저 HTML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TML은 웹페이지의 구조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버튼 같은 요소들을 배치하는 데 사용이 되죠. 챗봇 창에서 사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 혹은 버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HTML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CSS입니다. CSS는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언어입니다. 글꼴, 색상, 레이아웃 등 페이지의 스타일을 꾸미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창을 예쁘게 꾸미고 버튼의 색상이나 크기를 조정할 때 CSS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 동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언어입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시지를 입력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챗봇에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자바스크립트가 그 데이터가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HTML은 웹페이지의 구조를 만들고 요소를 만들고 CSS는 그 구조와 요소들을 꾸미고 자바스크립트는 페이지에 동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웹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와 기술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추가적으로 여러 기술들이 사용이 됩니다. 서버에서의 동작을 쉽게 구현하는 데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들과 또 웹페이지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쓰는 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툴들,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툴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다섯 가지를 사용할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세 개는 설명을 드렸지만 오른쪽 두 개, 노드.js와 익스프레스는 처음 보시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를 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에서만 작동을 하지만 노드.js를 사용하면 서버에서도 자바스크립트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버라는 건 우리가 웹사이트에 무언가를 요청할 때 요청을 처리해주는 컴퓨터, 그걸 서버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요청하면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Node.js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서버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요청하면 익스프레스가 그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응답을 보내주는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서버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웹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만드는지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따라하면서 배워보죠. 전에 말했듯이 저희는 이렇게 다섯 가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노드.js, 그리고 익스프레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챗봇 API를 사용해야겠죠. 저희는 챗GPT의 API를 끌어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의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코드만 보고는 어, 입문자는 이해하기 힘든,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강의는 웹 프로그래밍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코드 리뷰를 하지는 않고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내용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 창과 버튼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창과 입력된 텍스트를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누를 버튼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스타일 연결입니다. 웹페이지의 디자인, CSS 파일을 연결해서 보기 좋게 꾸밉니다.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 연결입니다. 마지막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을 처리하고 서버로 보냅니다. 이 HTML 코드로 챗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CSS 코드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만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글꼴과 배경 색상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웹페이지의 글꼴을 설정하고 배경 색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챗봇 창입니다. 챗봇 대화창의 크기 혹은 테두리, 그림자 효과 같은 특수 효과 등을 설정해서 보기 좋게 꾸밉니다. 세 번째로는 버튼 스타일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제출하는 버튼의 색상, 모양,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의 변화, 효과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을 설정합니다. 이 CSS 코드를 통해 챗봇의 외관을 깔끔하고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이것도 내용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 처리.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을 서버로 보내주는 코드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이 코드를 통해 서버로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두 번째, 서버 응답 처리입니다. 서버에서 챗GPT가 생성한 답변을 받아오고 이를 웹페이지에서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버가 응답을 주면 이 응답을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세 번째, 데이터 업데이트입니다. 새로 들어온 메시지를 화면에 추가하고 대화가 자동으로 스크롤 되도록 처리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사용자 입력을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 받은 응답을 웹페이지에 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 노드.js, 그리고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여 챗봇 기능을 구현한 전체 코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는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자바스크립트가 그 질문을 서버로 보냅니다. 여기서 fetch라는 기능을 이용해 서버에 질문을 전달을 하죠. 그리고 서버에서 응답이 오면 그 답변을 웹페이지에 보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질문을 보내고 답을 받아오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노드.js와 익스프레스에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서버에서는 노드.js와 익스프레스가 작동을 하죠. 노드.js는 서버 그 자체이고 익스프레스는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해주는 도우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질문을 보내면 익스프레스가 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챗GPT에게 전달해 답을 받아옵니다. 이때 챗GPT API에게 질문을 보내고 그 질문을 다시 받아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이 코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버는 응답을 받아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하고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챗GPT와의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서버는 챗GPT API에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답변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서버가 API에게 물어보고 그 답변을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 코드는 사용자가 질문을 보내면 서버가 이를 챗GPT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질문을 보내는 역할을, 노드.js와 익스프레스는 그 질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어려우셨죠? 여기까지 했던 코드들을 쉽고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창, 제출 버튼, 이런 요소들과 챗봇의 답변 등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CSS. HTML 요소들, 디자인, 입력창의 크기, 버튼의 색상, 또 답변 영역의 모양 등을 꾸미는 데 사용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처리합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바스크립트가 그 질문을 받아서 서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드.js와 익스프레스.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서 챗GPT API로 보낸 후 챗GPT가 생성한 응답을 받아서 다시 사용자에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서버에서 받은 챗GPT의 답변을 웹페이지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흘러간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챗봇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복잡할 거라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저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실습을 해볼 예정인데요. 뭔지 몰라도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챗봇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 3가지가 있습니다. VS 코드라는 어플리케이션과 Node.js 그리고 챗GPT의 API 키가 필요합니다. VS 코드는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코드 편집기입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와 Node.js 코드를 작성하고 직접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챗봇 실습을 위해 Node.js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Node.js는 컴퓨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챗GPT의 API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챗GPT의 API 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챗GPT API 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API 키를 발급받으러 가볼까요? 네, 성공적으로 API 키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제 2가지가 더 남았네요. 이번엔 VS 코드를 설치하러 가볼까요? 이제 Node.js만 남았습니다. Node.js를 설치하러 가봅시다.
이로써 모든 준비물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챗봇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챗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챗GPT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챗GPT에게 저희가 뭘 만들고 싶은지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GPT가 더 정확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적어 볼까요? 근데 챗GPT의 경우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넣으면 GPT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만들고 싶은 챗봇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기 여러 가지 챗봇들이 있네요. 저의 경우 이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할 건데요. 이렇게 사진만 보내서 안 되고 여기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챗 GPT API를 이용해서 저 사진처럼 채팅창이 있고 내가 버튼 보내기를 누르면 챗봇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노드.js를 사용할 거죠. 사용하고 싶어. 그리고 UI도 저런 식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보내볼까요?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챗GPT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한번 이거를 VS 코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제 VS 코드를 실행을 시켰고요. 여기서 뭔가 만들어 봐야겠죠? 자, 먼저 그러려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방법도 챗GPT가 다 알려줬습니다. 자, 보면은 프로젝트 구조에 이렇게 만들라고 나와 있죠. 이대로 따라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저희도 밑에 퍼블릭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아래에는 index.html, style.css, script.js가 있죠. 저 세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server.js라는 것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package.jso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저희가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알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ode.js 서버 코드 하고 가로하고 server.js 있죠? 이거를 server.js에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복사하고 붙여넣고 저장 Ctrl S를 눌러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도 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도 알려주네요. 자,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겠죠?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에 상단에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뉴 터미널. 이것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현재 파일의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라는 대로 따라 하면 되겠죠. npm init y 하면은 여기 package.json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npm install express와 socket.io 하고 node server.js를 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이걸로 접속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해볼까요? 오, 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오, 괜찮네요. 한번 여기 챗봇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안녕. 근데 뭔가 이상하죠. 대화가 아니라 뭔가 제가 보낸 것을 따라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챗봇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여기 잘 보면은 여기는 챗GPT의 API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나는 챗GPT API를 이용해서 챗봇을 만들 거야.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챗GPT가 제가 만들고 싶은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만들어 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다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시 만들어 준 것들을 다시 복사하고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nv라는 것도 만들어 주라고 하네요. .env는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저기 안 적혀 있네요. .env의 경우 이 퍼블릭 폴더 바깥에다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여기서 your OpenAI API 키라는 것은 이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API 키를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기서 뭘 치는데 아무것도 안 쳐집니다. 왜일까요? 현재 이 챗봇이 실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끄려면은 여기서 창을 끄거나 이 터미널 안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챗봇 창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사하고 붙여 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 뭔가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오픈 API 키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실행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안 될 때는 이렇게 오류를 복사하고 오류가 났어. 오류 해결법을 찾아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알려줘. 여기서 GPT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네요. 일단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코드도 해결이 안 되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하니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뭔가 깔끔한, 아까랑 비슷하지만, 네, 똑같죠? 똑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눌렀는데, 아무런 말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 엄청난 오류가 막 떴는데요. 왜냐면, 제가 API 키를 안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부터 오픈 AI의 API 키, 그러니까 챗GPT의 API 키를 가져와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발급받는 영상을 올렸지만 그냥 이번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픈 AI API에 들어가줘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API 키로 들어가면 뭐 미리 만들어둔 게 있겠죠? 거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크릿 키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사용하실 분들은 메모장이나 남들이 볼 수 없는 공간에 저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그냥 새로 만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키를 사용하시려고 해도 저는 없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만들어서 카피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만들어졌던 .env 라는 파일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your open AI 키를 지우고 여기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Ctrl S로 꼭 저장을 해줍니다. 네, 여러분 .env 파일을 왜 사용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한번 GPT에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env 파일을 왜 사용해?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HTML이나 JS 파일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API 키를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남들이 이걸 보고 이 API 키를 가져가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env라는 파일은 남들이 볼 수 없는 파일이에요. 암호화되어 있고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이라서 이런 곳에 API 키를 등록해 둔다면 남들은 저의 API 키를 볼 수가 없고 사용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env 파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른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API 키를 등록을 했으니까 한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 중이던 걸 이렇게 Ctrl C로 취소하고 다시 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F로 새로 고침을 해도 적용이 바로바로 됩니다. 자, 이래서 한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 GPT야. 오, 이렇게 대답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구야?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네요. 너는 뭘 물어볼까요? 너는 나를 도와주는 교사 역할을 해줘. 과목은 수학이야. 이렇게 함수 방정식, 미적분 등 이런 것도 물어보네요. 멋집니다. 여기에서 뭔가 좀 아쉽지 않나요? 이 챗봇을 좀 더 꾸미고 싶은데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꾸미고 할 수 있는 창은 CSS 창입니다. 뭔가 많네요.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때는 그냥 막 만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색상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왼쪽을 이런 색상의 왼쪽을 누르면은 바꿀 수 있는 창이 있어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데요. 저장을 하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색상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가리키는 그런 코드였나 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저는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파란색을. 여기도 초록색 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장하고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이 부분은 버튼에 관련된 부분이었군요. 그리고 유저 메시지. 유저 메시지는 뭔가 감이 오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강렬한 핑크색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메시지의 경우 뭔가 저한테 답변을 해주는 쪽 같죠? 그래서 좀 따뜻하게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하고 새로 고침을 꼭 해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저장하고 안녕 GPT. 이렇게 색깔이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챗 컨테이너라는 부분도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꾸몄지만 정말 이상하게 꾸민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치려고 하면 엔터를 치면은 뭐 쳐주게 해주게 도와달라고 하면 GPT가 또 만들어줄 거고요. 지금은 현재 샌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또 뭐 다른 추가 기능으로 뭐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줘 라는 것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뭐 한글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면 index.html에서 잘 살펴보면은 여기 h2로 감싸져 있는 부분, 꼭 h2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h1, h3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잘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을 고쳐주면은 챗봇을 해볼까요? 여기도 챗봇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챗봇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타이프 your 메시지도 보이죠? 여기 아마 이 부분인 것 같네요. 입력하세요 하면 여기 입력하세요 라고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챗봇을 만들고 바꾸고 원하는 대로 개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하는 챗봇을 만들어 보길 바라면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실습이 끝났으니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와 챗봇에 대해 배웠습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두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API는 소프트웨어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까 웨이터로 비유를 들었었죠. 다음 챗봇입니다. 챗봇은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예시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이 있었죠. 다음으로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은 웹사이트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래밍 기술이었죠.
웹 프로그래밍에는 다양한 언어, 다양한 기술,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노드.js, 그리고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왜냐면 이것만 쓸 거거든요. 나머지 도구들도 엄청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차 안내를 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는 파인 튜닝을 통해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만든 챗봇은 일반적인 챗봇이었다면 다음 주차의 챗봇은 자기 입맛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챗봇? 뭐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 입맛에 따라 바꿀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차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